우리가 지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했냐면 얘들아 확률이라는 걸 했어요. 확률. 자, 확률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확률에 뭐 했어 얘들아? 덧셈 정리라는 걸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공부했고요. 자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곱셈 정리를 할 거야. 이렇게 할 건데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해. 뭘 헷갈려 하냐면 자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가 있는데 덧셈 정리나 곱셈 정리는 우리가 확률 계산하는 아주 큰 계산 틀이라고 보면 돼요. 덧셈 정리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떨 때 우리가 사용을 하겠어? 어떤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두 가지가 뭐 할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덧셈 정리를 사용할 것이고 맞죠? 이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있으면 그게 연달아 일어날 때 우리가 곱셈 정리를 사용할 거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 약간 이 배치가 이 조건부 얘가 여기 사이 껴있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헷갈려 하는데 이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는 그냥 확률의 계산 방법이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확률에 있어서 뭐 무슨 일 때라는 멘트가 나올 때 무언가 시행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걸 제한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바로 조건부 확률의 하나의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조건부가 얘들아 뭐일 때도 있고 덧셈으로 계산할 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뭐일 때도 있겠어? 곱셈으로 계산할 때도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덧셈으로 계산할 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야, 표. 표는 왜 그러냐면은 무엇이면서 무엇일 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 그냥. 뭐 무엇일 때 뭐 무엇을 구하라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표의 대표적인 거는 보통 이제 덧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 뭐 얘기했냐면 하나는 뭐가 있고 얘들아 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그랬어? 공뽑기. 그 공뽑기 곰이 아니고 공이에요. 곰 뽑으면 큰일 나요. 자 공뽑기인데 그러면 이 표가 바로 얘들아 뭐냐면 어쨌든 약간 덧셈 정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또 덧셈은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하고 이 덧셈하고 이 곱셈을 뭐 할 필요가 없어? 연관 지을 필요가 없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마치 여러분 수트 배웠으니까 수트 이거하고 똑같아. 극대나 극소 있잖아. 극대나 극소. 극대 극소 우리가 언제 배워? 극대 극소 연속 배우고 그 다음에 미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거든. 그러다 보니까 극대 극소가 마치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뭐 특정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극대고 뭐 최소가 극소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거든. 그런데 극대 극소는 뭐하고 상관없어?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히려 연속하고도 상관이 없어. 극대 극소는. 그냥 뭔가 구간이 짧게 주어지면 그 짧은 구간에 있어가지고 최대값이 극대고 최소값이 뭐가 돼? 극소가 돼. 그런데 이제 배우는 단계가 거기서 배우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약간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조건부 확률은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하고는 정확히 말하면은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는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적인 문제인 거고 조건부 확률은 확률의 하나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뭐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덧셈 정리를 이용한 뭐 조건부 확률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거든 유형별로. 그런 거에 너무나 뭐 할 필요가 없다 얘들아?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조건부 확률은 문제에서 나왔을 때 A일 때라고 했는데 그 A가 전체적인 걸 제한하는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뭐 A일 때 B인 경우를 구하라 라는 이제 그 A일 때가 제한하는 A일 때가 조건부 확률이다. 그거는 확률의 하나의 유형인 거고 계산하는 방식은 문제에서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은 덧셈을 이용해서 구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곱셈을 이용해서 구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구하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표는
덧셈도 나오고 곱셈도 나오는데 덧셈 쪽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굳이 따지다 보면 공포기는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덧셈이나 곱셈 상관없는 그냥 일반 확률 문제. 알겠지? 그런데 당연히 좀 복잡하게 내려면 주사위를 던졌어. 뭐 3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A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그게 뭐 흰색이면은 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이게 바로 뭐 말하는 거야? 곱해서 계산한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유형별로 막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 얘기야.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곱셈 정리는 따로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A하고 B의 뭐가 교집합의 확률이 PA에다가 이거를 이제 곱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얘를 굳이 의식을 안 했을 뿐이야.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건데 쌤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P, B, 바, A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 조건부 확률이라고 우리가 불렀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PA 분의 PA 교 뭐였습니까? B였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친구 우리 뭐 할 수 있어? 이항시킬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PA교 B라는 거는 PA 곱하기 B바 A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식이 이제 뭐 나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파트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거의 의식을 못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알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음 단원이 이제 독립과 종속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건 크게 여러분들이 의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게 우리가 고1 때 분명히 곱의 법칙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 합의 법칙이 있었어. 곱의 법칙은 뭔가 두 가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구해가지고 두 개를 곱해서 내가 계산했던 그 기억만 그냥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지? 자, 바로 문제로 갑니다.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이거 하나.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라고. 어느 학교 체육대회 예선에서 제비뽑기를 이용하여 3개의 반 대표가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갈 1개의 반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 주머니 안에 부전승 아닌 거, 아니면 3개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1, 2, 3반이 돌아가면서 뽑을 건데 얘들아 먼저 뽑으면 유리할까? 나중에 뽑을 때 유리할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느낌상으로 언제 뽑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첫 번째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마지막에 뽑는 거. 마지막은 사실은 거의 그냥 있는 게 내 건 거인 거지. 그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 결론은 똑같다, 야. 수학적으로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당연히 뭐야, 얘들아? 3분의 1이겠지. 3개 중에 하나니까. 자, 두 번째 뽑는 사람이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뭐 해야 돼? 당첨 대비를 안 뽑아야 되죠. 그러면 당첨이 아닌 거 3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니, 얘들아? 2개를 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제비 2개 남았잖아. 그 중에 뭘 뽑아야 돼? 당첨을 뽑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2분의 뭘 되는 거야? 1 되는 거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조건부가 되는 거야. 아니, 곱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곱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조건부가 되는 거야. 왜? 첫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는 확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건부야 그냥. 근데 우리가 굳이 그걸 의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야. 알겠어? 자, 이제 더 풀면서 좀 감을 느끼시면 되고 어쨌든 이것도 계산해보면 3분의 1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제일 나중에 뽑은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으려면 첫 번째는 안 뽑아야 되고 두 번째도 2개 중에 이제 뭐 없는 거니까 똑같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하나가 무조건 당첨 제비니까 1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곱해도 뭐가 된다는 얘기야? 3분의 1로 순서와 상관없이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무조건 3분의 1로 뭐가 나는 거야? 같다. 결론. 인자하게 보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 좀 보이게 먼저 뽑으세요 라고 배려해도 내가 손해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항상 말하지만 수학적인 확률이 통계적인 확률하고 일치하지는 않아. 그래서 느낌상 약간 좀 적극적인 성향인 사람은 먼저 뽑으려고 그래. 왜? 그래야 내가 된다 확률이, 자기 자신을 믿는 확률이 강해. 먼저 뭐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나중에 하려고 그래, 나중에. 근데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똑같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조건, 곱셈 정리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 해가지고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거든, 이런 게. 싫죠? 나도 싫어요. 안 할 겁니다.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는 수학을 좀 쉽게 풀고 싶어. 어렵게 하기 싫고, 공식에 얽매여서 난 하기도 싫고.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문제 풀이 해줄 테니까 잘 보시고, 결론적으로 일단 확률 문제는 무슨 문제야? 우리가 수 1, 2하고 다르게 확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다 실생활 문제야. 대부분이. 2학년이 빼놓고. 그쵸? 실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확률이 이제 우리가 거의 지금 끝부분, 마지막 부분 하고 있는 거거든.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은 상황을 복잡하게 주는 거야. 그럼 복잡한 상황을 내가 정리만 잘 할 수 있으면은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정리하는 거는 머리가 똑똑하다고 사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쌤이 다 알려줄 테니까 그 패턴 익혀서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또 하나. 얘들아, 이 확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자기가. 그러니까는 약간 싸가지가 없는 게 확률이야. 친절하지 않아요. 뭔가 상황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자, 봐봐. 주머니에 흰색 탁구공이 6개가 있고요. 주황색 탁구공이 7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으로 2개의 탁구공을 차례로 꺼내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 꺼내고, 차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하나 꺼내고 또 하나 동시에 꺼내는 게 아니죠. 그랬을 때 두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봐. 두 번째 주황색 탁구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경우수가 몇 가지가 있겠어? 2가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 됩니다. 봐봐.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야기만 딱 나한테 했잖아. 첫 번째 이야기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주머니 안에 공색깔이 몇 개 있어? 2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2가지 라인으로 이게 갈라진다라는 이러한 생각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문제 별거 없어요. 당연히 첫 번째 뭐일 때더라? 흰색이고 두 번째 주황색인 경우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첫 번째도 주황색이고 두 번째도 주황색인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 이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확률은 친절하지 않다 그 얘기야. 지 할 말만 딱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가짓수를 나눠서 계산만 해주면 돼.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잖아. 처음에 흰공 나와야 되잖아. 총 몇 개 있습니까? 13개 있으니까 13분의 뭐가 되겠어?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곱셈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꺼낸 거는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 꼭 봐야 돼. 일반적으로는 집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집어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어넣는지 집어넣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의 느낌대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풀어보니까 안 넣는 경우가 한 90%야. 그런데 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맘대로 가시면 안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12개 남았을 것이고 주황색은 여전히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으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황색이야. 그럼 13분의 7이 될 것이고요. 12분의 주황색 하나 나갔잖아. 그러니까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2개를 모아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더하는 이유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을 모아하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런 게 모두 다 뭐라고 얘들아? 조건부가 숨어 있는 거라고. 왜?
첫 번째 흰색이 나왔을 때 주황색 나오는 경우. 그렇죠? 첫 번째 주황색이 나왔을 때 두 번째도 주황색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문제 푸시면 돼. 다만 조금 내가 뭐 하면 된다? 친절해서 정확하게 뭐 하면 된다? 케이스바를 분류만 하시면 된다 그 얘기야. 첫 번째 해볼게. 첫 번째 흰색 탁구공, 두 번째 주황색 대로 나와라. 얘는 뭐 그냥 뭐 하면 되겠어?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내가 뭐 생각할 게 전혀 없는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겠지.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게 시험에 어쨌든 간에 뭐 하겠어 얘들아? 잘 나오겠지. 자 여기도 볼게요. 이게 이러한 상황 파악만 여러분이 조금 할 수 있으면 사실 결국 상황 파악은 뭐하고 직결되어 있어? 독해하고 독해.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내 맘대로. 자, 빨간색 3개, 검은색, 검은 공 하나가 들어있는 주머니와 각면에 1, 2, 3, 4가 적혀있는 정사면체가 있다. 이 정사면체를 한 번 던져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주머니에서 뭐 하겠다 얘들아? 공을 동시에 꺼내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그냥 얘들아 이게 처음에 이 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점점 상황이 복잡해질 거거든?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쭉 읽고 나서 한 번에 딱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그럼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정사면체를 한 번 던져서 바닥에 나온 면에 적힌 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공에서 공을 꺼낸다. 때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하면 돼?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정사면체가 1면이 나오면 1개 꺼낸다. 2면이 나오면 2개 꺼낸다. 3면이 나오면 3개 꺼낸다. 4면이 나오면 4개 꺼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1 나올 때 1개 꺼낸다. 2 나올 때 2개 꺼내겠다. 3 나올 때 3개 꺼낸다. 4면 나올 때 4개 꺼내겠다. 이런 얘기야.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간 공이 얘들아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2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해당 사항이 없구나 이런 얘기지. 왜? 한 개 꺼내는데 빨간색이 2개 나오는 마술 같은 일은 우리가 푸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 상황은 뭐가 돼야 돼? 아 2개 꺼낸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면 너는 정사면체에서 2가 나오고 2개를 꺼낼 건데 뭐만 나와야 돼? 빨간색만 2개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얘는 3면이 나오는 거고 3개를 꺼낼 거야. 그런데 빨간 공이 2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간 공이 몇 개 나오고 얘들아? 2개 나오고 검은 공이 몇 개 나오는 거야? 하나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공 4개 꺼내는 건데 다 꺼내는 거잖아. 그럼 빨간 공이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하면 돼? 이 두 가지 경우를 내가 구해가지고 뭐 하면 돼? 각각 다른 상황이니까 더하면 답이 나와요. 너무 쉬워요 진짜 이런 게. 근데 이렇게 뭐를 연습을 안 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안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디부터 정리하냐? 무엇을 했다. 그러면 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하는 거지. 알아듣겠어? 그럼 얘는 뭐냐면 일단 정사면체가 얘들아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정사면체가 2가 나온다는 거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겠지. 오케이. 4분의 1 하시고요. 곱하기. 자, 몇 개 꺼낼 거야? 4개 중에 2개를 꺼낼 거야. 그치? 그런데 빨간색 3개 중에 몇 개 나오면 되는 거야? 2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4분의 1 해주시고요. 곱하기 4개 중에 3개를 꺼낼 거야. 그치? 빨간색 3개 중에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색 1개 중에 하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한 네모의 답과 여기서 구한 세모의 답 2개를 더하는 게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실수도 많이 하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수 많이 해요. 분명히 스토리가 얘들아 이어지잖아. 스토리가 이어지면 확률이라는 것 특징상 스토리마다 확률이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계속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2번 문제고요. 이 비 오는 문제는 아주 내신에서는 잘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사실 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얘는. 내신에서는 잘 나와요. 봅시다. 이 문제 나오면은 맞힐 확률, 우리 학원 애들은 쌤한테 배운 사람은 100% 맞춥니다, 이거. 틀릴 이유가 없어요. 자, 보세요. 확률은 뭐라고 얘들아? 확률은 지가 할 말만 한다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쵸? 그러면 얘는 비가 오고가 뭐라는 얘기야?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자,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올 게 3분의 1이래. 그러니까는 뭐가? 오고 안 오고가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할까? 오고 안 오고가 뭐라고? 3분의 뭐라고? 1이라고. 그런데 이거의 짝꿍과 이거의 짝꿍이 더 있어요. 그러겠죠? 아니 뭐야? 안 오고 오고네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거 짝꿍 뭐가 있겠어요, 얘들아? 오고 안 오고도 있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2분의 1이고요. 안 오고는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되겠지. 항상 이 B 문제는 이걸 이렇게 두 가지만 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새끼 좀 불친절해. 친절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요렇게까지 구하시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왜?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서요. 월요일날 비가 왔대. 그러니까 월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이네. 그럼 화요일도 있을 것이고 수요일도 있을 것이고 자 목요일도 있을 건데 월요일날은 무조건 왔어. 확률에서 무언가 결정이 된 거는 나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목요일도 비가 와야 돼. 그쵸? 그러면 이 화수는 당연히 얘들아 오고 안 오고가 있잖아. 오고 안 오고가 있으니까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오고 있고요. 오고 안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안 오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애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이어지는 게 네 번째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오고네. 그러면 2분의 1이 몇 개가? 세제곱이니까는 첫 번째는 8분의 1이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고 그 다음에 오고 안 오고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고 2분의 1 곱하기 오고 안 오고도 2분의 1 곱하기 안 오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들은 너무 진짜 쉬운 문제들이야, 사실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보시고 여기 뭐 되어 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자, 1997년도 수능 기출입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11년 전. 자, 어느 청량음료 회사의 연간 청량음료 판매량은 그해 여름의 평균 기온에 크게 좌우가 된다. 과거 자료에 따르면 한 해의 목표량은 이렇게 됐대. 알겠지? 자, 정리된 거 봅시다.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으면 0.8. 높을 때 0.8. 비슷할 때는 비슷하다 0.6. 낮다 0.3.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일기예보에 따르니까 내년에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 비슷할 확률이 0.5, 낮을 확률이 0.1이라고 한다. 이 회사의 평균 목표 달성액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잘 보세요. 예보가 몇 개, 일단 몇 개야? 예보가 3개야. 높다, 비슷하다, 낮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예보가 높은 거는 0.4예요. 0.4고요. 곱하기. 그럴 때는 예년보다 높을 경우에는 0.8만큼이 달성된다 그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0.5가 되게 8이 되겠지. 자, 비슷하다. 일단은 그 예보 낸 게
0.5네요. 자, 0.5 곱하기 비슷하면 0.6입니다. 0.6 이렇게. 자, 낮다고 예보된 거는 0.1이고요. 0.1 곱하기 낮을 경우에는 0.3 정도가 달성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0.33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0.5630이니까 30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0.03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모두 다 더하시면은 뭐 0.65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 어려울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잘하시면 풀 수 있고 주머니 A에는 이렇게 있대요. B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 이런 얘기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임으로 한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몇 개를 뽑겠다고? 2개를 뽑겠다고 얘들아. 임의의 한 주머니를 택하여 동시에 2개의 공을 꺼낼 때 이거는 조건부 맞아요 안 맞아요? 임의의 한 주머니를 택해서 공 2개를 꺼내겠다 이거 조건부 맞아 안 맞아? 왜? 조건부 맞아요 안 맞아요? 예원이 맞을 것 같아요? 예원이 맞아요? 선생님이 조건부는 뭘로 구분하면 된다고 그랬어? 전체를 제한한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어떤 조건부가 아니냐면 내가 공을 뽑겠다 그럼 조건부가 아닌 거야. 근데 문제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럼 전체에서 뭐 한 거야? 제한한 거잖아. 그럼 조건부야 이게.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알아듣겠니? 택해서 꺼내겠다. 모두 뭐 했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흰공이면 좋겠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공뽑기 문제는 정확하게 가지수 나누는 거야. 알겠어? 그럼 몇 가지가 나오겠어? 당연히 2가지가 나오겠지. A를 택했는데 흰공이 될 수도 있고 B를 택해서 흰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택하는 확률이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겠죠. 왜? 얘들아, 이 임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택할 확률이 똑같다 그 얘기야. 어떤 특정한 내가 뭔가 얘가 더 이뻐가지고 A 중에 내가 더 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2개 꺼낸다고 했으니까 3C2분의 모두 흰공이니까 2C2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B를 내가 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곱하기 4개니까 4C2분의 흰공이 3개니까 3C2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가지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돼요. 알겠죠? 헷갈리면 얘들아 이런 문제부터 꼼꼼하게 2번, 3번 풀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건 생각하셔야 돼. 첫 번째 여기서 이 때가 바로 뭘 말하는 거야? 가지수를 말하는 거야. 가지수를. 알겠지? 가지수를. 둘 중에 하나 택하겠다. 그럼 당연히 2가지가 나오겠지. 주머니가 3개면 3가지가 나올 것이고. 그쵸? 자,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주머니 A에는 뭐 이렇게 있대. 흰공 3개, 검은공 2개. 얘는 흰공 2개, 검은공 3개가 들어있다. 자, 2 주머니에서 각각 임으로 하나의 주머니를 택한 후라고 했습니다. 2개의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야. 문제 잘 이해해야 돼. 자, A, B 중 하나를 내가 택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개 뽑겠다는 거야? 2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런데 검은 공이 들어?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 말 뜻에는 뭐가 숨어 있죠? 검은 공이 하나 있든 2개 있든 검은 공이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자, A라는 주머니를 택했어.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공을 뽑았어. 검은 공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곱하기 전체에서 누구를? 흰 공만 나오는 경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물론 검은 공이 1개 나오는 경우, 2개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더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6건으로 구하면 항상 계산이 몇 번만 하면 되니까?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읽혀지면 내가 앞에 부분에 6건의 확률이 잘 학습이 돼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읽었는데 이렇게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못했어. 그러면 여사건의 확률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고, 공부가 안 된 친구들 유심히 살펴보면 프린트 숙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숙제 다 했어. 그러면은 아마 눈에 보일 거야, 이게. 양심의 가책을 팍팍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A를 내가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두 개 꺼냈는데 흰 공만 나온다니까 5C 뭐분의 2분의 3C 2. 흰 공만 나오는 경우를 빼면 당연히 검은 공이 한 개 나오든 두 개 나오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물론 검은 공 하나 나온 경우 두 개 나온 경우 나눠서 계산하면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근데 여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왜 여사건을 하는 거야? 더 복잡한 문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사건 쪽으로 자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겠다. 자, B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이 될 것이고, 맞죠? 1 마이너스 5개니까 5C 2분의 흰공만 나오는 경우니까 2C 뭐가 되겠어? 2를 이거를 계산 두 개를 해서 뭐 하시면 더하시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4번 갑시다. 자, 2014년도 이제 우리 삐약삐약 할 때다, 그치? 어린이집 가서 이제 놀 때. 자, 봅시다.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B 주머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다. 자, A 주머니에서 잘 봐, 이 문제. A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 그리고 나서 하나를 꺼냈는데 꺼낸 공이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씨발,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더 복잡해지면 이러는 거야. 뭐야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럼 쌤이 아까 말했어. 어떻게 했냐? A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이 뭐야?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잖아. 그러면은 우린 여기서 끊어서 A 주머니에서 임으로 한 개를 꺼내요. 오케이. 스탑. 두 가지밖에 없잖아. A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 B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 경우? 아니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 정리가 되면 이렇게 쉬운 거야. 문제가.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어디다 넣으라고? B에 넣으라고. 그러면 검은 공이면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B에 넣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B에 넣으라는 얘기니까 A에서 검은 공을 뽑았어. 그러면은 B는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검은 공이 몇 개가 되는 거고 얘들아? 5개가 되고 흰 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B는 어떻게 되냐? 아, 그러면 검은 공은 3개가 되고 흰 공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된 거냐면 이게 이렇게 넣은 후 여기까지 정리된 거야. 마지막 미션 얘만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머니 B에서 흰 공을 하나 꺼냈어. 그게 뭐 했으면 좋겠어? 흰 공.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B에서 누가 나와야 돼? 흰 공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도 B에서 뭐가 나오면 돼? 흰 공이 나오면 돼.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자, 확률 구하자. 처음에 A에서 뭐를 꺼내 얘들아? 검은색을 꺼내. 그럼 5분의 뭐가 되겠어? 엥? 5분의 3이 되죠. 맞죠? 네. 곱하기. 네. 이거는 뭔가 1번의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럼 다시 여기서 뽑을 거고 흰공이니까 6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알아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A에서 처음에 흰공이야. 5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됐어. 그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를 뽑는 거야. 그래서 흰공이면 좋겠다니까는 2분의 뭐가 되겠니? 1 이렇게 되겠지. 6분의 3이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한 거 두 개 뭐 하면 돼? 더하면 내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자 A에는 빨간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이렇게 들어 있다고 했고요. B상자는 뭐 했다? 비어 있다. 자, 상자 A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어 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들아, 상자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낸다고 했잖아. 그럼 케이스가 몇 개로 나와? 케이스 분류가? 대답을 해봐. 도혜야, 케이스 몇 가지 나와? 어? 아니, 공 2개 꺼내면은 케이스가 몇 가지가 나오냐고. 몇 가지? 그치, 3가지 나오지. 이거 다 알잖아. 왜 알면서 왜 그래? 어떻게 3가지 나와? 그치. 아, 이거 이 정도는 알잖아. 빨간색만 2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빨간색 하나하고 검은색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검은색만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어? 아니, 좀 셈이 하라는 대로 해, 그냥. 좀, 그럼 다 된다니까. 빨간 공이 나오면. 그래, 안 그래? 그럼 빨간 공이 나온 게 어디야? 1번하고 2번이잖아. 실행 2를. 그럼 실행 2는 꺼낸 공을 B에 넣는다. 아, 이거 유치원 애들도 하겠다, 임마. 그러면 B에 뭐가 들어가 있어, B에? 빨간 거만 2개 들어가 있겠지. 여기는 B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빨강 하나, 검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하고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네. 그치? 실행 2를 한다. 2는 뭐지? 꺼낸 공을 B에 넣었어. 그러면은 B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때는? 검은 거 2개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상자 A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더 꺼낸다. 그러면 봐봐. 검은 거에 2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검은 게 이제 몇 개로 바뀌는 거야? 3개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어? 2개 꺼낸대. 그럼 여기서 다시 몇 가지가 나오겠어, 여기서? 3가지가 나오겠지. 차근차근 하면 된다고. 어려울 게 없다고. 한 방에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알았어? 그럼 다시 여기 뭐가 나와? 2개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빨, 하나, 검, 하나, 여기는 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겠지. 자, 꺼내요. B상자에 넣었는데. 그러면 이 상황일 때는 B상자가 뭐가 되는 거야? 빨 2개, 검 2개가 되겠지. 이 경우는 뭐가 되냐? 이 경우는 자, B가 빨이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검이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될 것이고. 이 경우는 B가 뭐가 검이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상자 B에 빨간 공이 몇 개 있는 경우 구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하나 있는 경우만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너는 내가 구할 게 있어, 없어? 없어. 너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너는 구해야 돼. 너는 구해야 돼. 왜? 빨간색 하나 있으니까. 너는 안 구하는 거지. 2개 있으니까. 너는 구하는 거지. 너는 이렇게 구해야지. 너는 안 구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만 구해서 내가 뭐 하면 돼? 더하면 된다고. 아니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려운 거지 이게? 그냥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단계별로 정리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그 구간을 빼줄 거야. 이제 더 빨리 할 수 있게.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거 솔직히 못할 것 같아 얘들아 니네? 할 수 있잖아. 그냥 끊어있기에 영어 끊어있기 하듯이 여기까지 딱 끊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요구한 대로 또 해. 또 끊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이렇게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한 방에 내가 뭐 한 거야? 여기 지금 공이 몇 개 있는데 8개가 있는데 2개 꺼낸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8C2분의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니까 3C1, 5C1이니까 15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우는 처음에 검은 공이 2개야. 그러니까는 8C2분의 검은 공이 2개니까 5C2 해가지고 뭐 10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왜? 이어서 가는 거니까.
알아듣죠? 네. 자, 공이 몇 개 남았습니까? 6개 남았어요. 62 분의 빨간 하나, 검은 하나잖아. 네. 그러면은 3개니까 31, 9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해서 2개 모으면 된다고? 얘들아, 정리만 잘 해놓으면 계산은 진짜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야. 그쵸?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런 문제 가지고 차분하게 여러분이 단계를 설정하면서 해보는 거야. 하나를 내가 명확하게 깔끔하게 딱 하는 습관이 중요해. 경험이. 알겠지? 자, 3학년에 자, 7개 반이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축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한 명은 이렇게 일반은 부전승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형태의 대진표를 만들어 시합을 할 때 1반과 2반이 축구 시합을 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확률은 결국에는 뭐냐면 얘들아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려면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내가 해야 할 거냐 그 얘기거든? 네. 그럼 얘들아 몇 가지 케이스를 나눠야 될까? 얘 같은 경우는? 2개. 2개를 나눠야 돼. 왜 2개 나누냐? 당연히 여기에 2반이 들어가면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쪽에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밖에는 못 만나겠지. 네.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2개로 나누면 되고요. 선생님이 얘를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일단 얘들아 몇 개야? 동그라미가 1, 2, 3, 4, 5, 6 그쵸? 이 6개 중에 몇 개 배정되면 되는 거니? 2개 배정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자, 배정만 됐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길 확률이 뭐라고 얘들아? 2분의 1이야. 한 번 무조건 뭐 해야 돼? 이겨야. 즉 경기를 한 번을 해서 이겨야 A하고 만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이게 바로 첫 번째 여기 뭐 준결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뭐 이런 단어 굳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만나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늘 거 얘가 천천히 복습을 하시고 잘 이렇게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면 영상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서 스토리를 정확하게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거 같은 경우는. 자, 당연히 여기에 이제 배치가 돼야 되니까 6분의 4니까 3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됐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려면 일반 같은 경우도 경기 한 번을 해서 이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2반이 만약에 뭐 여기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경기 한 번 하고 2번 해야 올라갈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값과 여기 나오는 값을 더한 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느 축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구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여 최종 우승했을 때 3연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한번 3승으로 우승했을 뭘 구하라고? 확률을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쵸? 그럼 이거는 얘들아 무슨 문제야? 조건부 문제야? 조건부 문제 아니야? 이 축구팀이 자 어느 축구팀 A팀이라 그래 알겠어? 네. A팀 이 A팀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하여 A팀이 뭐 했다고 얘들아? 최종 우승했어. A팀이 최종 우승했어. 네! 조건부 맞아 안 맞아? 아니 조건부 맞냐고 안 맞냐고. 아니, 조건부 맞잖아. A가 우승했다고 했잖아. 네. 아니 팀이 5개 팀이면은 그러면 A가 우승할 수도 있고 뭐 1번, 2번, 3번, 4번이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A가 최종 우승했을 때라고 뭐 한 거야? 딱 가둬놓은 거잖아 그냥. 아니냐? 맞잖아. 그랬을 때
세 번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구해봐라 그 얘기야. 그리고 봐봐 얘들아. A가 여기 들어갈 때는 몇 번 싸워서 우승할 수 있어요? 2번 싸워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서 한 번 싸워서 결승전에서만 싸우면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도 여기 결과 여기에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싸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하고 여기 들어갈 때는 몇 번 싸워야 우승할 수 있어요? 3번 싸워야 우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최종 우승했을 때, A가 최종 우승했을 때는 두 가지가 있겠지. 첫 번째, 뭐가? 2승으로 2번 싸워서 우승할 수가 있고요. 몇 번 싸워서? 3번 싸워서 우승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알아듣겠니? 그러면 2번 싸워서 우승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대로 빨간색에 들어가야 돼. 그럼 5개 중에 몇 군데 들어가면 되겠어? 3군데 들어가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승했어. 그럼 몇 번 싸워야 된다고 얘들아? 2번. 한 번, 2번. 그치? 2분의 1이 몇 제곱? 2분의 1 몇 번? 2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3승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면 되니까 5분의 뭐가 됩니까? 2가 되고요. 몇 번 싸워야 돼? 3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여기 값이 20분의 3이야. 20분의 3. 여기 값이 잘 보세요. 20분의 1이야. 알겠니?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곱하기 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최종 우승했을 때니까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뭐가 되는 거니? 분모가 되는 거지, 분모. 그랬을 때 뭘로 얘들아? 3승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두 개를 더한 20분의 4분의 이렇게 되겠지. 3승으로 우승했으니까는 얘가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20분의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가 20이 나눠지면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런데 쌤이 이것도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 이제 곱셈 공식의 유형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야. 알겠니?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 각 케이스마다 뭐가 나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결과물들이 나오면 이 결과물들을 얘들아 뭐를 해주냐? 통분을 해줘, 통분을. 알겠어? 얘는 뭐 어쨌든 간에 20분의 1이고 얘도 뭐 약분 하나 해보면 20분의 1. 얘는 뭐 통분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만약에 2승하고 3승의 결과물이 통분이 안 돼 있는 상태, 얘가 만약에 뭐 10분의 3이고 얘는 뭐 20분의 1이야. 알겠지? 그러면 통분을 먼저 해주세요. 알겠어? 통분을 해주면 가지수에 있는 모든 분자들을 더한 게 분모가 되고, 알겠어? 경우의 수에서 통분한 결과, 통분하고 나서 분자들을 더한 게 분모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 중에서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한 거에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실제 분자로 오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쌤이 이제 뭐 몇 개 더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건부가 곱셈의 유형으로 나왔어.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이렇게 분류했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케이스 분류했어. 첫 번째 케이스가 뭐 5분의 1이야. 두 번째 케이스는 10분의 3이야. 세 번째 케이스는 20분의 뭐라고 해볼까? 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얘는 뭐 1승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얘는 뭐 2승으로 얘는 3승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3승으로 우승했을 때 3승으로 우승하는 경우를 구하라 라고 하면 1승으로 우승하는 경우 이게 2승으로 우승하는 경우 이게 3승으로 우승하는 경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걸 다 통분하라고 통분하면 20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죠. 얘는 20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고요. 얘는 20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뭐를 더하는 게 분자들을 더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승으로 라고 했으니까는 얘가 되겠지, 얘가. 그러면 그 해당되는 거에 분자를 정답의 분자로 싹 올려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확률이 요렇게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시합을 할 때 A가 우승할 확률. 이거 조건부 맞아 안 맞아? 조건부 니네 공부해. 지금 보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지금 보니까. 안 하면 얘들아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럼 헷갈리고요. 확통은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하나도 공부 안 한 거야 진짜로. 조건부 공부했으면 쌤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데 때 앞에 상황을 보라고. 상황을 이게 뭔가를 제안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를 보라고. 이거 제안한 거야? 제안한 거 아니잖아. 그게 조건부 아니다니까. 이런 거는 그냥 토너먼트 이렇게 하겠다 그럴 때야. 그럴 때 이제 A가 우승할 확률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 그럼 A가 여기 들어가냐 여기 들어가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그럼 여기 들어가서 우승하는 경우하고 여기 가서 우승하는 경우를 뭐해? 나눠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알겠니? 근데 얘는 이제 왜 발전이냐? 똑같은 곱셈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케이스 분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뭐가 들어가? 조건부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볼게요. 이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376번이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고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정도 문제라고 해도 조금은 쉽지는 안 느껴질 거야. 니네가 한번 풀어봐서 다 알잖아. 그치? 이게 설명 듣는 거 내가 푸는 거하고 사실 좀 달라요. 갭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니네가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뭐 준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 나눠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결론은 선생님이 니네한테 이제 좀 더 끌어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쭉 해. 오케이, 알겠어. 처음에는 이제 끝까지 읽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끊어서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였어? 나눠서 케이스 분류해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보라는 거였어. 근데 그렇게 여러분 연습을 하잖아.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시킬 거냐면은 결론이 중요해, 결론이. 뭐가 중요하다고? 결론이 뭐야? 빨간 공의 개수가? 그렇지. 하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내가 아예 그냥 결론적으로 빨간 공이 하나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빨간 공이 두 개 나서 그거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안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 분류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야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이 세 가지 딱 분류 상황이 머릿속에 딱 그려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결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지? 필요한 경우만 딱딱 찍어서 그것만 계산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렇게까지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다 분류한 연습을. 빨간색 두 개 안 가는 거야. 그럼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 얘는 가야 되겠지. 그리고 검은색 두 개는 문제 줄 거 보니까 엄마한테 한 번 더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 한 번 더 하라는 거고, 한 번 더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의 개수 다시 한번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도 빨간색 두 개가 나오고, 빨간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오고, 검은색 두 개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뭘 찾는 거니까? 빨간색 하나를 찾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빨간색 두 개, 검은색 두 개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왜? 어차피 그 케이스는 내가 쓸 케이스가 아니니까. 알아듣겠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딱 내가 이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그런 상황으로 내가 만약에 학습 능력이 딱 되잖아. 그럼 이런 문제들도 되게 어떻게 보여? 단순하게 보여. 그렇게. 그래서 꼭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 진짜 특히 미적분하는 친구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냥 얼렁얼렁 니네 프린트 안 보고 넘어가잖아. 알 것 같잖아.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래. 이거 진짜야 이거는. 니네가 뭐 다 알고 이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꼭 푸세요. 알겠어? 꼭 풀어보시고 3월 니네 대봐. 확통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미적분 배워보니까 어때? 할만해? 죽겠지 아주 그냥. 근데 니네 이제 시작이야. 니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40%가 삼성 거를 쓴대요. 이거 뻥이에요, 뻥. 스마트폰 사용한 청소년의 1%가 삼성 거를 쓰죠. 99%가 아이폰을 쓰죠. 자, 그 1% 애들이 누구냐? 아싸 애들. 인싸는 아이폰 쓰죠. 자, 봐봐. 사용하고, 봐봐.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60%가 오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다른 전자 회사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오지 서비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문제를 일단 보니까 얘들아, 임으로 뽑은 한 명의 청소년이 오지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라고 했네. 그치? 네. 이거 뭐야? 조건부지. 조건부는 선생님이 얘기했어. 뭔가 이게 두 가지의 대립형질, 대립이 이 두 가지의 대립형질과 뭔가 엮여 있다. 무조건 걔는 뭘로 가는 거야? 표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뭘로 가는 거야? 공뽑기야.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줘서 내가 가서 이렇게 직접 계산해서 구해야 되는 케이스. 알겠니? 그러면 얘는 딱 봐봐 얘들아. 뭐 하면 되겠어? 아, S전자냐? S전자 아니냐? 오지 사용하느냐? 5G 하냐? 안 하느냐? 뭘로 갈 수 있어? 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렇게 그건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지. 다시 문제 읽으면서 너 조건부야? 딱 라인 두 가지라고. 표 쓸 거야? 표 안 쓸 거야? 표 쓰는 거는 두 가지의 형질과 두 가지와 두 가지의 것들이 스토리 안에 이렇게 엮여 있는 거야. 사실 가장 많은 게 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1학년, 2학년 이런 식으로 또 뭐 동아리, A, B 이런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읽으면서 그렇게 와야죠. S전자냐, S전자 아니냐?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5G, 그러니까 5G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뭐 선생님이 표 하는 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해서 한번 넣어보세요. 자, 2015년 수능 문제였네요. 얘는.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320명을 대상으로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 여학생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 딱 보니까 뭐야? 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표부터 그리는 거지 뭐. 표짝 그리시고요. 이게 그래서 눈치채고 아는 게 중요해. 아는 게 알아야지. 자, 이렇게 선생님 그려봤습니다. 자, 개 하고 남녀 수학 동아리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됐지? 자, 320명이니까 아 여기가 320이구나 라고 보면 되고요.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50%가 가입을 했대. 그치? 자, 이 학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할 때 이거 뭐라? 남학생과 여학생이 지금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리고 일단은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남학생은 뭐라고 얘들아? X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래? Y라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미지수가 두 개면은 어쨌든 간에 뭐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어? 320-X 해도 되고요. Y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식 몇 개 만들면 되니까 두 개 만들어도 되고 또 결국에 여기는 Y 쓰면 X 더하기 Y가 320이라고 딱 나오니까 그냥 알아듣겠지?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남학생이 60%니까 0.5가 0.6x는 가입했고요. 0.5는 4x는 가입하지 않은 거야. 여학생은 50%니까 0.5y, 0.5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얘는 0.6x 더하기 0.5y가 되겠지. 0.6x 더하기 0.5y 얘는 0.4x 더하기 0.5y가 되겠네. 이렇게 표 만들어면 된 거야 이제. 그러면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식이 뭐가 하나 있고 얘들아 x 더하기 y가 320이라는 식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식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두 식 연립해가지고 뭐만 하면 게임 끝나요? 풀면 게임 끝나는 그런 문제 아주 단순해 이게 문제들이.
그럼 P1이 뭐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으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건 이거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남학생이니까 이거 분해. 즉 0.6x 더하기 0.5y 분의 남학생 0.5 6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는 위아래 뭐 10 곱해주면 상관없게 되겠죠. 10 곱해주면 6x 분의 5y 분의 6x 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자 2배니까 일단 이 곱해주시고요. P2는 뭐냐면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얘들아 뭐야? 여학생일 확률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똑같이 뭐 여기 올 것이고 얘가 이렇게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니까 0.5가 되겠어? 5y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뭐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x, y씩 뭐 해야 돼?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서 x, y로 가면 조금은 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차라리 여기서 지금 뭔가를 막 엄청 어려운 걸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뭐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320-x로 가도 괜찮아요. 얘가 봐봐 320-x로 가면 얘가 0.5니까 0.5면 절반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절반이니까 160-2분의 1x 160-2분의 1x 그럼 얘는 뭐 10분의 5 얘는 뭐 10분의 6 얘는 뭐 10분의 4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다 모두 x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냥 계산이 조금 그냥 뭐 약간 소수가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표 그려야 된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먼저. 자, 7번. 시간 빨리 가냐? 10분까지인데. 오씨. 내가 너무 천천히 하고 있나 지금? 자, 봐. 자, A 주머니에는 검은 공만 3개, B 주머니는 검은 거 2개, 흰 거 2개 들어있다. 오케이. 두 주머니 A, B 중 임으로 선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 구슬이 모두 검은색일 때 선택된 주머니가 뭐일 때더라? B. 자, 무엇일 때 제한된 거죠. 그런데 선택된 주머니가 뭐야? B. 그러니까 얘는 뭐 얘들아? 조건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라인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첫 번째 A, B 중 임으로 선택했다 했잖아, 그치? 그럼 A를 선택을 했다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선택했다? B를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2개를 꺼냈어. 근데 2개가 모두 검은색이야.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A를 선택할 확률이 2분의 1일 것이고 다 검은색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은색 2개를 꺼내는 것도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굳이 하자면 3C 2분의 3C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B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 될 것이고요. 4C 2분의 검은 공 2개니까 2C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이를 뭐 하는 거?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쌤 얘기했어. 이렇게 계산할 때 여기 A가 지금 계산해보면 2분의 1 나오고요. 얘가 지금 12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렇게 조건부 같은 경우는 통분하라고. 뭐 하라고? 통분. 그러면 12분의 뭐가 되겠니?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6하고 1 이거 2개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분모로 오시면 되고. 됐지? 그 중에 뭐 선택된 주머니가 뭐였어 얘들아? B 거 분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1, 2, 3, 4, 5의 숫자가 적혀있는 5쌍의 카드가 들어있고 B에는 1, 2, 3, 4, 5, 6 6쌍의 카드가 들어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수가 3의 배수이면 자, 첫 번째 나눴다 합시다. 자, 3의 배수는 3분의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쵸?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3분의 뭐가 되겠고? 2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하고 3의 배수이면 A에서 한 장을 꺼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한 장을 꺼낸다. 주머니에서 꺼낸 카드가 뭐가 돼야 되더라? 짝수이어야 돼. 그러면 조건부는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와서
A에서 꺼낼 거야. A에서. 근데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가 안 나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짝수가 나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5분의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에서 꺼내고요. 짝수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2분의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3호 15분의 2가 되고요. 얘는 3이 6분의 약분되네요. 3분의 1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얘는 15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졸지 마! 그러고 나면 자 얘하고 얘 더하는 거 얘가 분모라고 분자는 뭐가 되겠어? A에서 꺼낸다. A에서 꺼내 몇 개? 2개. 이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머리 좀 팽팽 한번 좀 이렇게 돌아가게 한번 해봅시다. 자 A에는 흰 공이 2개 있고 검은 공이 5개가 있고요. B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으로 꺼내요.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A에서 B로 옮긴 공이 흰 공을 확률 구하기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자 봅시다.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문제 푸는 법을 설명해 줄게. 주면 안 돼, 기주야. 안 주나? 알았어. 자. 얘들아, B에서 꺼낸 공이 뭐일 때? 흰 공일 때. 그럼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 A에서 B로 옮긴 공이 뭐였어, 얘들아?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내가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 뭐부터? 일단 A에서 간 게 뭐냐부터 해야 되겠지. 첫 번째, A에서 자, 검은 공을 꺼낼 수가 있고, 두 번째, A에서 뭘 꺼낼 수 있어? 흰 공 꺼낼 수가 있겠지.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A에서 검은 공을 꺼냈어. 그럼 B 주머니는 넣으니까 검은 게 몇 개가 되는 거니? 5개가 되고, 흰 게 몇 개가 돼? 3개가 될 것이고. 이 상황은 B는 자, 검은 공이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고요. 흰 게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돼. A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A에서 꺼낸 공이 무조건 뭐 해야 돼? 흰 공. 그치?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 자, 그럼 B에서 뭘 꺼내는 거야? 흰 공 꺼내는 거. B에서 뭐 꺼내는 거야? 흰 공 꺼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스토리가 A에서 흰 공을, 검은 공을 꺼내서 검은 공을 B에 넣었더니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B에서 흰 공을 꺼내기를 원하는 거야. A에서 흰 공을 꺼내서 B 주머니에 넣었더니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B에서 흰 공을 꺼내기를 원하는 거지. 알아듣겠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A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확률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B에서 흰 공을 꺼낸다는 거는 8분의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에서 흰 공을 꺼내는 경우는 7분의 2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된 상황에서 흰 공 꺼내는 거는 얘들아 8분의 4니까 2분의 1 할 수도 있겠지만 조건부 확률은 통분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는 그냥 8분의 4로 가시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56분의 15가 되고요. 여기는 56분의 8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제 문제 갑시다. 여기 얘네 둘이를 더하는 거, 즉 23이 뭐가 되는 거고 분모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요구한 A에서 B로 가는 게 흰공, A에서 B로 가는 게 흰공 두 번째 케이스를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8이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뭐 P분의 Q라고 하고 P 더하기 Q값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31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이게 약간 수준 약간 좀 정리만 되면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근데 학생들은 보니까 공부를 약간 미뤄. 쌤이 계속 시켜봐도 밀었다가 어떻게? 뭐가지 여기까지 칼이 이제 왔을 때 어쩔 수 없어. 이제 죽으니까. 좀 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까지 칼이 이렇게 와가지고 당장 이제 안 하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그때 하거든? 그러지 말고 오늘 거는
조금 오늘 진짜 바로 좀 한번 연습해봐. 알겠지? 자, A 상자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있고요. B 상자는 흰 공 3개, 검은 공이 4개가 이렇게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지다 앞면이 나오면 A고 뒷면이 나오면 B를 택하고 택한 상자에서 이모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기로 한다. 이 시행을 한 번 하여 꺼낸 공의 색깔이 서로 같았을 때, 자,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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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떼떼떼떼떼떼 그쵸? 그런데 색깔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조건부야. 맞지? 그리고 그때 A 상자를 택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잘 볼게요. 저는 두 가지 나눌 거예요. 왜? A를 택할지 B를 택할지 나눠지니까. 그럼 A를 택하고 B를 택하는 거는 동전 던지는 거잖아. 그치? 동전 던지는 거는 당연히 뭐 2분의 1씩이 되겠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기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앞면이 나와서 A를 택했어. 알겠어? 그 A에서 몇 개 꺼낸다고? 2개의 공을 꺼내는데, 잘 들어봐. 2개의 공을 꺼내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만 유효한 거야. 그냥 꺼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개를 꺼낼 건데, 같은 색의 공이 나와야 되니까, 흰색 공이 옷이네요. 흰색 공이 2개 나오든 검은색 공이 3개 중에서 2개 나오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는 내가 B를 택한 거야. 그쵸? B 마찬가지 여기 7개에서 2개를 내가 택할 건데 흰 공 중에서 2개가 나오든 더하기 검은 공 중에서 2개가 나오든 이렇게 상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구한 게 15분의가 아니고요. 70분의 5분의 1이래. 5분의 1이고 얘가 14분의 3이야. 14분의 3. 그러면 이거는 70분의 14가 되고 얘도 70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얘네 둘이 더한 29가 분모로 오시고 그 중에 A 얘가 A잖아. 얘가 B가 될 것이고 14가 분자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게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조건부는 이제 조건부를 처음에 좀 어려워해 학생들은. 근데 오히려 조건부는 유형이 뭔가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사실 쉬워. 학통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어렵거든. 그러면 어떻게 정해져 있냐? A일 때 이제 B를 구하는 건데 A 자체가 뭐야? 확률 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했는데 공 색깔이 같아야 돼. 그럼 공 색깔이 같아지는 게 뭔가 확률을 갖는 상황이잖아. 이 사건이. 이러면 조건부라고. 그럼 조건부구나. 그럼 조건부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동전 던져가지고 앞면 뒷면 A 선택하냐 B 선택하냐. 그러면 A를 선택을 해서 공 2개를 뽑았는데 색깔이 같아지는 케이스를 구하고 B를 택한 다음에 B 주머니에서 2개를 뽑았는데 공 색깔이 같아지는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A 상자 한 개 첫 번째고요. B 상자 한 개 두 번째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 상황에 A 때 맞지 않는 상황은 여기 가지수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통분해줘가지고 분자 더하는 게 분모, 둘 중에서 이 마지막 상황에서 요구하는 상황의 케이스가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방증이 심한 수영이는 5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집에 모자를 두고 온대요. 이 말이 기주야 무슨 말이야? 5번에 한 번꼴로 방문한 곳에 모자를 두고 온다. 이게 뭔 소리야?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멘트가 뭐야?
수영이가 모자를 놓고 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 얘기야. 그걸 알아야 된다고. 왜 확률값이 따로 나와 있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아마 수영이 이 새끼 모자 많이 놓고 오네. 이게 아니라고 지금. 아니 이거 입고 수영이 모자 많이 놓고 모자 많이 사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고. 알았어? 네. 5번 중에 한 번 놓고 온다는 얘기는 수영이가 모자를 놓고 올 확률이 5분의 뭐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 놓고 올 확률, 수영이가 모자를 제대로 가지고 올 확률은 5분의 4가 되겠지. 항상 일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 거야. 뭐가 5분의 1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아닌 경우는 1 빼기 그거니까 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풀 세팅을 해놓는 거야.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렇다고. 자, 수영이는 설날에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을 하고 집에 와서 세 집 중에서 한 군데 모자를 두고 왔다는 걸 알게 됐대. 이때 모자를 C집에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래. 이거 무슨 문제야? 여기 써있으니까 뭐 알겠죠? 이게 조건부야. 왜? 새 집을 두고 와서 모자를 두고 왔을 때, 여기 때가 없지만, 알겠지? 네. 두고 왔다잖아. 두고 오면 당연히 두고 왔을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확률 분에 C집에서 두고 올 확률을 구하라. 그런 얘기야,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두고 왔을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A집에서 두고 올 수 있고, B에서 두고 올 수 있고, C에서 두고 올 수 있겠지. 그러면 A에서 두고 올 확률은 당연히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문했으니까 5분의 1 될 거야. 그럼 B에서 두고 올 확률은 뭘까? 당연히 스토리 만들어. 첫 번째 집에서는 두고 오지 않고 두 번째 집에서 두고 와야 되겠지. 똑같이 여기도 5분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B집에서 안 두고 오려면 두고 오려면 A집에서는 가져와야 되는 스토리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겠지. 모자가 두 개. 어? 모자가 두 개. 뭐? 모자가 두 개. 모자가 2개? 그래. 자, 이렇게 얘는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뭐야?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부터 하면 125분의 16이고요. 얘는 25, 여기다 5 곱해주는 거야. 왜? 125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얘도 125분의 5, 4, 20이 되는 거고 얘는 125분의 25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25, 20, 16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는 거야. 그리고 C에다가 두고 왔다. 16이 뭐가 되는 거야? 분자가 된다.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내가 딱 풀이법 정확하게 알고 그치? 그렇게 연습하면 뭐야 이거 100점 맞겠는데? 자 391번. 이런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여학생들한테 좀 불리해. 예. 아무래도 이제 약간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규칙 이런 게 남자들이 좀 아무래도 좀 더 여성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또 막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자, 네 개의 야구팀 A, B, C, D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알겠니? 네. A와 B가 경기한대. 이렇게 A, B가 경기한대. 알겠죠? 네. CD가 이렇게 뭐 경기한대. 이렇게 CD가 경기한대. 됐지? 네. 자, 얘들아 이 빨간색은 이긴 애들이 이제 가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검은색은 진 애들이 가는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는 얘들아 어떤 애들이 모이는 거야? 각 팀에서 이긴 애, 여기에서 이긴 애가 모이는 게 이제 이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가에서 점선은 진 애. 오케이? 여기 저기 승패 있죠? 여기서 진 애가 일로 모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긴 애는 바로 일로 올라가는 거고 진 친구는 일로 가고 이 두 팀에서 이긴 사람은 올라가고 진 애는 깨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 두 팀에서 모여서 다시 이긴 애가 일로 모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을 해서 우승을 가리겠다 이런 얘기라고. 스토리가 이래요. A가 우승했을 때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계속 이겨. 까 이거야. 아니지? 하여튼 이겨. A가 승승승. 네. A가 한 번 이기면 나 자리로 오겠지. 네. 두 번 이기면 마 자리로 오겠지. 세 번 이기면 우승되겠지.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렇게 분류가 돼. 이 문제는 어쨌든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 당연히 말도 너무 많고 수학이 뭐야 이게. 그래도 등비급수 활용보다는 낫죠. 훨씬 낫죠. 그쵸? 수학 문제인데 지문이. 지문이 20줄도 있고요. 보통 15줄 이렇게. 쓸데없는 말만 해. 자, 봅시다.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승승승 당연히 8분의 1 되겠지.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 A가 여기서는 승에서 이렇게 갔어. 승. 그 다음에 승 가면 안 되잖아. 네. 어디로 가야 돼? 패로 이렇게 패로. 알겠어? 패. 그럼 일로 왔잖아. 그치? 네. 다시 뭐 해야 돼? 승승해야 되겠지. 승승 이렇게. 알아듣겠어? 그러면 얘는 얘들아 뭐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네. 16분의 1이야 얘는 사실은.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는 A가 일단 패. 뭘로 가? 패. 그 다음에 숭숭숭 이렇게. 승승승 이렇게. 네. 얘도 16분의 뭐가 되는 거야? 1. 그럼 얘네는 모두 다 뭘로 맞출 수 있어? 16분의 얘는 뭐가 되겠니? 2로. 2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모가 되고. 자, 가에서 뭐 했다고 얘들아? 이겼다. 가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첫 팀에서 뭐 했다는 얘기야? 승리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뭐가 되겠어? 3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어요?